70세가 되던 봄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했어요. 무언가를 잃은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가벼웠습니다. 젊을 땐 가진 걸 지키느라 바빴고 나이 들어서는 잃을까봐 두려웠죠.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가진 걸 잃은 게 아니라 이것을 얻은 거라는 걸요. 그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날이었습니다. 70살이 된 그 봄날, 저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일정도 없었고 특별히 기다리는 누군가도 없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이게 평안이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늘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옆집 김씨 내가 새 차를 샀다 하면 우리 차가 초라해 보였고 친구가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 하면 우리 집이 작아 보였습니다. 명절 때면 더했죠.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누구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누구네 딸은 의사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제 자식들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우리 애들은 왜 저렇게 못할까? 그 한숨이 얼마나 많은 날들을 어둡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인생도 놓쳤습니다. 봄에 피는 개나리를 보지 못했고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을 시간에도 머릿속은 온통 남과의 비교로 가득했죠.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우리만 이 모양이야. 그 생각이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6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좋겠다. 남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다 잘 크고.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늘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제 삶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남의 인생만 부러워하느라. 정작 내가 가진 것은 보지도 못했네. 그 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오늘도 눈을 떴구나.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아픈 데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쌓아온 행복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집 차가 좋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차로 장을 보러 가고 가끔 드라이브도 하고 그저 그걸로 충분합니다. 누가 더 큰 집에 산다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작지만 이곳에 우리 가족의 추억이 있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랐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늙어가고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 집의 가치입니다. 요즘은 산책을 자주 합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다 보면 계절의 변화가 보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초록이 짙어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고요한 설경이 펼쳐집니다. 예전엔 이 모든 게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집착을 놓으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더군요. 남과 비교하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조용히 살아가면 됩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참 잘 살았지? 그럼 잘 살았지. 남들처럼 크게 성공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잖아.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남들만큼 가진 게 많지 않았어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집착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감사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요.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이 평안에 감사합니다. 집착을 놓으니 비로소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잠이 오지 않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퇴근했다는 연락이 올 때까지, 딸이 집에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을 때까지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밥은 먹었을까?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 걱정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도,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온통 아이들 이야기였죠. 친구들과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 아들은 어디 다니냐? 딸은 결혼은 했냐? 그런 이야기만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흘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엔 또 한숨만 나왔습니다. 우리 애들은 왜 저렇게 안 풀릴까?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더 심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딸은 직장을 옮긴다고 했고 그 모든 게 제 걱정거리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30대 중반인데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너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딸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제 걱정하느라 엄마 인생 다 버리지 마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실은 제 불안을 아이들에게 떠넘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게 정작 아이들에게는 부담이었다는 걸 그때야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자. 아이들은 아이들의 길이 있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습관처럼 걱정이 올라왔고 연락이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걱정 대신 제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서예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즐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제가 아이들 걱정을 덜 하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요가 배운다며? 어때? 재밌어? 응, 재밌더라. 너도 한번 와서 같이 해볼래?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행복해지니까 아이들도 편안해진 거였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건 당연한 부모 마음이지만 그 걱정으로 제 인생을 소진하는 건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좋지 않다는 걸요. 지난주였습니다. 딸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뭐가? 예전엔 만나면 항상 결혼은 언제 할 거야?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시고 엄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구나. 그게 좋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자식 걱정하느라 이 밤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이제는 압니다. 아이들은 결국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제가 아무리 걱정해도 그들의 인생은 그들 것이니까요. 저는 그저 응원하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행복해야 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가르침이니까요. 요즘 아침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를 살자. 자식 걱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하루. 그렇게 살다 보니 저도 자유로워졌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어제 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멋있으세요. 저도 엄마처럼 제 인생을 잘 살고 싶어요. 그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자식 걱정을 놓고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는 엄마가 아니라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엄마. 그게 제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젠 너희 걱정보단 내 하루를 더 예쁘게 살고 싶다. 그게 요즘 제 진심입니다. 자식 걱정을 놓으니 제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았고 그 상처를 품고 잠 못 든 날도 있었죠. 특히 시댁 식구들과의 일이 그랬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살림을 좀 못하네. 그날 이후로 10년이 넘도록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움츠러들었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늘 긴장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 생각이 저를 점점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제 뒤에서 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떻게 내 뒷담화를. 배신감에 한동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사람들을 믿기가 어려워졌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미움은 그렇게 제 마음에 쌓여갔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 친구에 대한 배신감,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6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먼저 죽겠구나. 미움을 품고 사는 게 저를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미움은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떼는 건 자기 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미워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잘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 미움 때문에 매일 괴로워하고 있었죠. 이제 그만 놓아주자. 나를 위해서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냐고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먼저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90세가 넘으신 어머니. 그때 어머니도 서툴었던 거겠지. 시집온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나이 든 한 사람이었을 뿐. 다음은 친구였습니다. 뒷담화를 했던 그 친구도 아마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질투였을 수도 있고 순간의 실수였을 수도 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그렇게 하나하나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미움을 내려놓으니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이 예전보다 따뜻해 보였고 공원의 꽃들도 더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좋은 하루라는 생각이 들었고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어요. 예전 같았으면 피했을 텐데 그날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친구가 깜짝 놀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화 많이 났었지? 응. 그땐 그랬어. 근데 이제 괜찮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친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날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정말 편했습니다. 아, 이게 용서의 힘이구나.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미움의 무게에서 벗어나 가볍게 날아오르기 위한. 요즘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아도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었나 보다. 저 사람도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겠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완전히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지금은 아니어도 괜찮아. 언젠가는 놓아줄 수 있겠지. 시간이 약이라는 말 정말 맞더라고요. 어제 시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이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제가 가면 웃으세요. 우리 며느리 왔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왜 그렇게 오래 마음 아파했을까? 이제는 그저 감사합니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제 남편을 낳아주시고 함께 가족이 되어주셔서 미움을 놓으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주었던 그 사람도 사실은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미워했던 그 순간도 돌아보면 별것 아닌 일이었죠. 이제는 압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나는 자유로워진다는 것을요. 세상은 원래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미움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어서 어둡게 보였던 것뿐. 미움을 놓으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말이 제 인생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옷장에는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고 했고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불안하다며 아껴야 한다고 했죠. 명절이면 더 큰 선물을 사야 할 것 같았고 아이들 학원도 더 좋은 데를 보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우리만 뒤처지면 안 돼. 그 생각이 저를 쉴 새 없이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쉬는 날에도 편히 쉬지 못했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광고에 나오는 물건이 갖고 싶었고 친구들과 여행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가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사는 거야. 그만 쉬면 안 돼? 뭐가 충분해? 아직 애들 대학 등록금도 모자란데.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했죠. 그러다 60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제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빛.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창밖으로 노을이 참 예쁘게 지고 있었어요. 저것 좀 봐. 노을이 정말 예쁘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저런 걸 보지 못하게 됐을까?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더 많은 걸 가지려는 욕심,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욕심.
그 욕심이 저를 앞만 보고 달리게 만들었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들었죠. 다음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공기를 마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숨 쉴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세어보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이불,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내 이름을 불러주는 남편, 전화를 해주는 자식들. 세다 보니 감사할 게 정말 많았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것저것 사느라 바빴을 텐데 그날은 그냥 천천히 구경했어요. 생선가게 아저씨가 친절하게 웃으며 싱싱한 고등어를 보여주셨고 야채가게 아주머니는 오늘 상추가 정말 좋아요 하며 한 줌 더 얹어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묵직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았구나.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것도 충분했고 옷장을 열어보니 입을 옷도 충분했습니다. 조금만 덜하고 외쳤던 그 시절, 사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일기를 씁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 내려가죠. 처음엔 쓸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시작하니 3가지로는 부족했습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맛있었던 것, 날씨가 화창했던 것, 아들이 전화를 해준 것, 드라마가 재미있었던 것. 소소한 일상이 전부 감사였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뭔가 편안해 보여. 그래. 응. 예전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여유로워 보여.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제 모습도 달라진 거였어요. 이제는 백화점에 가도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예쁘네. 근데 난 가진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지나칩니다. 신기하게도 필요한 것만 사니까 오히려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손녀가 놀러 왔는데 제 방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방은 왜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필요한 것만 두고 나머지는 다 정리했거든. 부러워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손녀에게 이것저것 사주느라 바빴을 텐데 지금은 그냥 함께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좋습니다. 할머니, 행복해 보여요. 손녀가 말했습니다. 응, 행복해.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돼서 요즘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욕심을 놓으니 세상이 이렇게 풍요로웠습니다. 더 많은 걸 가지려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가진 것들을 세어보니 이미 제 삶은 충분히 풍요로웠으니까요. 오늘 따뜻한 이불, 차 한 잔의 여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하나. 그게 바로 제가 쌓아온 행복이었습니다. 욕심을 놓으니 감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하진 않더군요. 가깝던 사람도 어느 날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매주 만나서 수다 떨고 명절이면 음식도 나눠 먹고 서로의 집안일까지 다 아는 사이였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바쁘지? 괜찮아, 나중에 봐. 그렇게 위로하며 기다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친구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통화는 짧았고 만나자는 말에는 항상 핑계가 있었어요.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 시간 될 때
그러다 어느 순간 저도 연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밤에 잠을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서 뒤척였습니다. 다른 친구도 그랬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친구, 자식 문제로 바빠지면서 소원해진 친구, 하나둘씩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인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 속에는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 사람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인연은 원래 이런 거구나. 머무를 만큼만 머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 억지로 붙잡는다고 그 사람이 다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야. 그 친구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도 2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그래서 더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어때? 서운함으로 기억하지 말고.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정말 행복했었으니까요. 그 추억까지 서운함으로 더럽힐 필요는 없었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떠난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고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함께해줘서 고마웠어.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신기하게도 사람을 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 부담감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람을 놓고 편안해지니까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새 친구,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 자주 가는 카페의 사장님.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달랐지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옛날 친구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깊은 유대감은 없지만 오늘 만나서 반갑고 내일 못 만나도 괜찮은 그런 가벼운 관계들이 오히려 제게는 편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 20년 지기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이제야 연락해? 하고 서운함을 표현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그동안 좀 힘든 일이 있었어. 미안해, 연락 못해서.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는 잠시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만큼 친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가웠어요. 통화를 끝내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억지로 예전처럼 가까워지려 하지 않아도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로 남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걸요. 머무를 만큼 머물다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 그리고 떠난 자리에 바람이 들어오듯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 요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하길 바라지도 않고 영원하길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만나서 반가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괜찮아.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니 관계가 오히려 더 편해졌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니 상대방도 편안해했고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으니 자연스러운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산책을 하다가 오래된 나무를 봤습니다. 가을이 되니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나무는 떨어지는 잎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주더군요. 그리고 봄이 되면 또 새로운 잎이 돋아나겠죠. 인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떠나고 또 때가 되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는 것.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떠난 사람들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70살이 된 저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놓으니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잘못한 일, 후회되는 선택들, 그 기억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했어요.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만 옛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20년 전 일인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습니다. 큰아이가 미술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했죠. 그런 거 배워서 뭐 해? 공부나 열심히 해.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림을 그리지도 않았고요. 몇 년 전 우연히 아이의 옛날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스케치북. 그 안에는 정말 예쁜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재능이 있었구나. 그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아이의 꿈을 꺾어버린 거였어요. 밤마다 그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엄마였구나. 남편과의 일도 그랬습니다. 결혼 초 우리는 자주 다퉜어요.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며칠씩 말도 안 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이해하려 했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시부모님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실 때 저는 간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바빴다는 핑계로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죠.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후회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들이 떠올라 숙면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은 후회투성이야.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제가 우울해 보인다며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또 그러시네. 엄마,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딸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진 않았어도 그때의 엄마는 그게 최선이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저도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 완벽한 부모는 없더라고요. 다들 서툴게 살아가는 거예요. 통화를 끝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미술학원을 보내주지 못한 것도 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남편과 싸웠던 것도 서로가 서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초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배워나갔고 지금은 정말 좋은 부부가 됐잖아요. 시어머니 간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갈 때마다 정성을 다했고 마음으로는 늘 걱정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후회 대신 감사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이제는 지금 더 잘해주자는 다짐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큰아이를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너 혹시 미술하고 싶었던 거 아직도 후회해?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아직도 신경 쓰세요? 저 지금 하는 일도 좋아요. 그리고 요즘 취미로 그림 그려요. 정말? 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즐겁더라고요. 인생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혼자 죄책감에 시달리는 동안 아이는 이미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 후회하지 마세요. 엄마는 정말 잘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때의 나는 그게 최선이었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했다고. 요즘은 밤에도 편히 잠듭니다. 과거의 후회들이 떠올라도 그래, 그랬었지. 그래도 괜찮아. 하고 넘길 수 있게 됐어요. 대신 오늘에 집중합니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제 남편과 산책을 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자꾸 옛날 얘기하며 한숨 쉬었는데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 과거는 놓아주기로 했어. 지금이 더 소중하니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자. 응, 그러자. 과거를 놓으니 비로소 오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후회로 가득했던 어제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집착도, 미움도, 욕심도 놓고 나니 남은 건 나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뭘 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남들의 시선을 위해,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제 마음은 뒷전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가족들 챙기기 바빴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내일 뭘 해야 하나 걱정했습니다.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주름진 얼굴, 지쳐 보이는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니, 언제부터 나를 잃어버렸을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실래요? 뭐가 맛있어요? 요즘 아메리카노 많이 찾으시던데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커피를 받아들고 앉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나? 모르겠더군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갑자기 왜? 드라마 보는 거? 아니면 꼭 가꾸는 거? 맞아. 그런데 나는 진짜 그게 좋아서 하는 걸까?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그냥 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날 밤 종이를 꺼내 적어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백지를 보다가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나에 대해 쓸 게 없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로 살았던 걸까?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 기분을 살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이지?
오늘 나는 뭘 하고 싶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다가 갑자기 나를 생각하려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연습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죠. 커피숍에 가면 메뉴판을 천천히 봤습니다. 오늘은 뭐가 마시고 싶지? 라떼도 마셔보고 카푸치노도 마셔보고 때로는 녹차도 마셔봤습니다. 그러다 발견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따뜻한 우유라는 걸요. 사소한 발견이었지만 신기하게 기뻤습니다. 아, 나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옷을 살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남들이 뭐라 할까 신경 쓰며 무난한 색만 골랐는데 이제는 제가 입고 싶은 걸 골랐어요. 밝은 노란색 블라우스, 화사한 꽃무늬 스카프.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속으로 걱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내가 좋은데 뭐 어때? 신기하게도 나를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옷 예쁘네요.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제가 행복하니까 그게 겉으로 드러난 거였습니다. 요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카페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혼자 뭐하러 가? 그냥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외롭지 않아? 아니, 오히려 좋아.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 처음엔 남편도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딸이 집에 왔을 때 제 방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방이 많이 달라졌네요? 응, 좀 바꿨어. 벽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걸었고 책상에는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서랍장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향초도 있었죠. 예쁘다. 완전 엄마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이 뭔지 이제 알겠어.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뭔가 온전히 엄마인 것 같달까?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이제 저는 온전히 나였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 자신. 70년 만에 비로소 나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엔 흰머리가 가득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하고 뭔가 단단해 보였어요. 거울 속 나에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너를 위해 살자. 그리고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잃었다고 생각한 것들, 집착, 미움, 욕심, 과거, 그것들은 사실 제가 가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었죠. 그 짐들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내가 평안해야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요.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요. 70년 만에 얻은 깨달음이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온전히 나로 살아갈 테니까요. 오늘도 창가에 앉아 따뜻한 우유를 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나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진 걸 잃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나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느리게 걷습니다. 급할 것도 쫓길 것도 없으니까요. 인생은 결국 비워야 채워지는 길이더군요. 집착도 미움도 욕심도 놓고 나니 비로소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가벼운 시간이라는 것을요. 70년을 살아왔지만 진짜 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남은 날들을 천천히 고요하게 채워가려 합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말하려 합니다. 오늘도 나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